저희들은 오늘도 민주화를 위해 수당을 주고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하나 떠올려보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아들, 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사를 받다가 군대에 갔다 자식이 죽어 나왔는데 그 죽음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소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반백의 부모들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6개월간 받은 서명을 정부에 전달한 그녀는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옮겨왔다. 아니 지금 국정감사기 안에 무슨 국정감사기 안에 무슨 법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아니 국정감사기 안에 법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우리도 어서 이런 자식들을 뺐다고는 썩었어도 이름은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요.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천막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 아버지들은 결연한 모습이었다. 매서운 겨울이 시작된 11월,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와도 싸워야 했다. 모두들 따뜻한 집에서 쉬고 출근할 때 천막에서 밤을 지새운 노인들은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으로 나갔다.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 규명은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믿었다. 누구도 나서지 않기에 유가족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범법자로 이게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법자라는 굴레에서 우리는 테두리를 벗어나 줘야 된다. 이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 계실 때 이것만이는 우리가 벗겨줘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범법자인가? 이 사람들도 당당히 자기 주장 외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건데 이 사람들이 범법자라는 이 자체가 우리는 모순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쨌든 우리는 법을 제정을 해서 법 테두리에서 범법이라는 이 자체를 벗겨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신념을 갖고 천막을 치고. 1960년대 이후 독재 정권 아래서 범법자로 낙인 찍힌 채 죽어간 희생자는 약 300여 명. 의문사한 희생자는 8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60, 70대 노인들인 그들로서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정기국회와 수많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오래 할 줄 몰랐죠. 예측은 못했죠. 왜냐면 이제 민주화를 같이 하고 체류탄 마신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그분이 해 주시려고 맘만 먹으면 이거는 좀 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여의도에 천막을 친 자체가 그 정권이 없으면 여의도에 천막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농성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 투표까지 벌이며 천막 농성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1년이 흘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기투쟁이었다. 법안의 제정은 요원한 상태이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수많은 말로써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야당이라는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의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별 법안의 제정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그 희생자가 되었던 아들, 딸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정쟁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뒷전에 놓여 있었다. 역사의 희생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바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온몸으로 그것을 주장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실을 보았다. 천망농성을 시작한 지 420일째 되던 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박종철과 이한열은 첫 번째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됐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최초의 공식 인정이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민주화 장정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광주 지산동에 있는 그녀의 집은 그렇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이 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마당에서 사계절 변함없이 피고 지는 나무와 꽃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인 배은심은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저기 걸려있는 저 글, 신용복 선생이 쓴 6월 하늘 함성이라는 글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하늘 함성. 저 6글자 속에는 부정과 억압을 뚫고 마침내 이루어낸 온 국민의 함성, 무엇보다도 승리했다는 소중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때 일을 거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의 집안 곳곳엔 그날의 함성과 한여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편도 한여리를 잃고 가슴앓이를 하다 먼저 아들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배은심은 육아협 활동을 하느라 남편 간병 한 번 제대로 못해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 구석구석엔 아직도 그때 그 함성이 그대로 배어있고 또 한여리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여리가 읽었던 책도 또 그의 글씨가 남아있는 노트도 또 그가 친구들과 나누었던 편지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은심은 왜 이날까지도 6월 하늘 함성을 집안 가득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